730 재보선 후보 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공천 갈등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730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 이제 보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새누리당은 또 전당대회까지 있으니까 예. 정치권이 뭐 글쎄, 너무 시끄러운데요. 제가 뭐 다른 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언론 기자 생활도 하면서 봤던 우리나라 정치, 제가 이해하고 제가 느끼고 보았고 판단했던 정치라는 네.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요즘 정치는 말하자면 이제 병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병들어도 정말 이건 심각한 중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하도 네. 많이 예. 나타나서 이것저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있던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 중에서도 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흔히들 왜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 시대 이런 것만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정치 엘리트의 충원 과정이라든지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견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이상 징후들을 한번 네, 하나씩 정말 살펴볼까요? 이상적입니다. 그 전에는 못 봤던 정도다. 이 아까 오늘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만 이번 재보선은 아마도 참사로 기록될 겁니다. 공천이. 예. 여야 모두요. 예. 자, 지금 이 재보선이 15군데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유권자로 따지면 투표를 하시는 유권자, 안 하시는 유권자까지 포함되면 아마 기백만 명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큰 행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또 이 공천은 730 재보선은 이미 작년부터 7월 30일 날 치루어지고 언제까지는 공천작이 만료되는 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자, 우선 뭐 여당, 우선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전국이 우리나라가 선거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신청을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슨 이 허공을 헤매는 무슨 낙하산 부대처럼 네. 여기다도 했다가 뭐 저기다도 했다가 돌려받기 예. 하듯이. 이런 것이 과연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면 광주 시민과 동작을 시민 사이에서는 어떤 정치적 같은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제 저 새누리당도 보면은 평택에 나오신 임태 실장을 또 이제 뭐 수원을 나가라. 옮기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오거돈 뭐 부산 전 시장 출마한 분은 뭐 새정치연합에서 정의를 해주면 뭐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질 않나. 예. 네. 그냥 그중에 참 뭐 이렇게 어떤 데를 가는 거 전국구도 아닌데 지역구를 저렇게 만드는 거 유권자들에게 저게 저는 정말 정상적인 행동인가. 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총선 때 되면은 거의 뭐 그 순열 조합을 어떻게 맞출지를 모르겠어요. 몇백 명이 막 이동을 하게 되면 말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주 또 백미 중에 백미는 이 동작을입니다. 동작을 제가 동작을에서 하는 주민은 아닙니다만 그 유권자분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것 같아요. 첫째는 네.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 예. 오거돈 전 부출.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부산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예. 하네요. 네. 방금 전에 출마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참 민망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런 예. 사실을 몰랐으니까 시청자 워낙 방금 지금 나온 그만큼 거예요. 사과를 이게 그만큼 격변하고 있는 거죠. 격변하고 있어요. 이틀 남기고. 아니 뭐 동작을에서 뭐 김문수 전 지사를 출마해달라고 대구로 소록도로 가지려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데 하려고 했던 나경원 의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누구하고 아니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 사정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그런데 또 야당은 더 기가 막힌 건 광주에 신청한 분을 여기서 신청한 분을 놔두고 뺏겼어요. 그런데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허동준 현 거기 지구당 위원장 간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난 글쎄요. 네, 한 분은 두 분 다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것밖에 나는 그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광주에 가신 분을 올리고 여기 있는 분을 또 그만둬야 되며 예. 그다음에 또 어저께 조선일보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김한길 대표에게 당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돼 있는데 네. 예. 아니 그거는
둘이 무슨 정치를 할 경우에는 명분과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서로 협상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거고, 언론이 볼 때 누가 당했다 안 당했다는 평은 괜찮지만은 본인이 자기가 정치를 해놓고 그 주변에서 당한 것 같다, 그런 정치는 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내가 당한 것 같다. 그게 말이 언론이 볼 때 조금 아쉬웠다고 지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 한번 그 아주 절묘한 네. 칼럼이 나와 있어요. 예. 이런 칼럼 참 특이한 칼럼인데 눈여겨봤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나온 칼럼인데요. 진보 꼴통, 진보 기득권층이라는 제목 아래 나온 강민석 중앙일보 정치부장대하고 아주 글을 잘 쓰는 기자. 원래는 보수 꼴통, 보수 기득권층. 예, 그런데 이렇게 됐다. 네. 네. 제목이 보면은 대학 총회장 출신들이 특권하다 이게. 안김 대표와 간과한 게 그런 특권한 거를 간과한 네. 것이 공천파 등의 본질이다. 근데 네. 거기 기사를 보면 31명의 국회의원이 현재 있는 허동전 지구당 위원장을 공천하라. 예. 기동민 시장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됐다. 31명이 집단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고 특정인을 비토했다. 현역 의원이 집단으로 나서서 자기 지역구도 아닌 다른 지역구 공천에 개입하는 건 과문한 탓인지 처음 보는 일이다. 네. 31명이 명단을 봤다. 거기 이제 그렇게 성명을 낸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을 비롯해 운동권 출신이 태반이었다. 마치 전대협 동무회 명단 같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선거 때마다 상향직 공천, 지금 새누리당에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며칠 있다가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권에서 지금 이게 무슨 상향직 공천이고 이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네. 국민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태를 가령 청문회에 내세운다고 하면은 청문회에서 뭐 청문회도 들어오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정도면 이 행위들은 전부가 청문회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공천은 정치를 보면서도 난 처음 보는 정치다. 이상징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네. 다음 보시죠. 두 번째 볼까요? 사육 집단이 돼가는 정치인들입니다. 요새 보면은 박상은 의원이라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비서가 자동차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고 뭐 비서의 월급에서 정치 후원금을 받고 아들 집에서 6억이 나오고 아마 그냥 누가 천문학적인 돈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건이 있지만 이렇게 지저분하고 잡다한 이런 정치 행태는 난 정치권에 처음 봅니다. 네. 에? 그런가 하면은 서울시 의원인 김영시 의원 보십시오. 혐의를 실제로 다 그렇게 입증할지 어려울지는 몰라 살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분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회 의원이었어요. 예. 이런 정치는 어느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를 실제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이분을 지지했던 이분을 추천했던 분은 한때 야당의 개혁의 기술이 있던 신모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해야 되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출판 기념회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해놓고 뭐 새누리당에 지금 청년으로서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는 분까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새정치를 부르셨던 안철수 의원도 그런 출판 기념회 나가서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 겸직위원 금지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뭘 가려졌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 정치인들이 국가의 문제라든지 무슨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념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 업으로 해야지 이권 챙기고 이익 챙기고 살인교사 혐의나 받고 이게 좀 뭐 사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국회의원 하라고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이지. 네. 또 다음에 보시죠. 박근혜의 올인하는 네. 정치권. 지금 우리나라 네. 정치의 또 하나의 문제는 가령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지만 유신 체제 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다, 유신 체제는 어떻다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정책은 어떻다, 가령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정책적 논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유신 체제가 옳다 그러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박근혜 대통령 평가하자.
심판하자. 박근혜 대통령 성공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가 네. 라는 건 말고서는 정치권에 아무런 이슈가 없어졌어요. 예. 어?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임제이기 때문에 퇴임하신 이후에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를 화두로 삼아서 하는지 정말 자존심도 없는지 의문이 돼요. 예. 네. 이렇게까지 기가 막힌 나라가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얘기하는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심판하자, 성공시키자, 나는 얼마나 가깝다, 나는 얼마나 멀었다 말고는 아무 단어가 없어요. 예. 자, 한심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이전 투구하는 새누리 대표. 진흙탕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현상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집권당의 대표면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반을 맞이해서 정당 시스템은 이렇게 바꾸고 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확고하게 할 것이며 대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국회에서 뭔가 정치를 복원시키고 또는 정치를 말하자면 개혁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나하고 더 가까우냐 덜 가깝냐 저분은 과거에 어떤 분이다 출구가 없이 그렇게만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이 되면 어떻고 저분이 되면 어떻고라는 당이 달라질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다음 공천 때 그래도 좀 덜 위험한가 하지 않을까. 예. 네. 이런 이전 투구하는 대표 형선도 이거 드물어요, 드물어. 여러 가지 정책이 여기 가면 강한 여당이 될 것이다. 여기 가면은 뭐 부드럽거나 또는 뭐 이런 여당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둘이 무엇을 놓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쟁점을 서로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진흙탕 싸움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똑똑하고 괜찮은 분들도 이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글쎄, 참. 국가 개조보다 그러니까 국회 개조, 정치권 개조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 참 너무 국민과 유리가 돼 있어요. 네. 국민하고 이렇게 유리된 진짜 참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상징후고 예. 중병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도 네. 정치권 그래서 개조를 꼽아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용어지만 국가 개조를 정치인들은 얘기하지 말고 정치권을 개조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정치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난 모르겠어요. 네. 특히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국민적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도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저 중심 정치인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이분 이후에 그 거의 뭐 활극 시대가 도래할지 난 이게 전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 정치권 개조가 국가 개조는 좀 막연하다면 여기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 네. 스스로 셀프 개조 가능할까요? 정치권이. 어디든 셀프 좀 개조가 힘들지 가능하니까. 않게. 네. 오늘 김종대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